먼저 베이스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면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위에서 본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그려지는 평면도,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려지는 정면도,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걸 각각 살펴보게 되면은 위에서 본 모양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실선들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면 지금 위에 평면도로 그린 요 실선들이 정면도에선 어느 영역을 지시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요 실선을 따라 내려왔을 때 여기, 그 다음에 요쪽 가운데를 경계하는 부분, 요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끝 라인, 여기가 각각 그 높이가 다르게 있어가지고 이 세 개의 구분진 영역으로 지금 보면은 왼쪽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각각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는 0에서 10mm의 높이를 갖고 있는 걸 여기 도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다음으로 가운데 영역, 요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영역은 3mm 정도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3mm, 총 13mm, 아래서부터 제일 위까지 13mm인데 아래쪽에 3mm가 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께는 10mm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익스트루드 평면을 바닥에다 잡았다, 여기 바닥에다 잡았다 라고 했을 때, 스케치 평면을 바닥에 잡았다 라고 할 때는 3에서 13으로 익스트루드 하여 모델링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건 평면도를 스케치를 그려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의 높이를 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스케치를 정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방법이 되겠죠. 요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필렛 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스케치를 한 번 더 해서 여기 평면에 홀드를 다시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모양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요 평면도를 이용해요. 평면도를 스케치를 그려서 각각의 해당하는 높이를 그리고, 그 다음에 홀을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은 홀의 끝에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평면도에서 요 정면도 쪽으로 요 홀을 표현하는 요걸 살펴보면 대치해서 여기 지시하는 그 라인들을 이렇게 실선을 내려서 살펴보게 되면은 각각의 홀들이 관통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관통이다라는 건 앞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구멍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도면에 표시할 때 은선으로 이렇게 같은 길이의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게 돼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 있는데 가운데에 높이선이 없다라는 건 둘 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모든 홀이 다 관통이 되었다. 지금 보면은 전체 두께를 가로질러서 관통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요 평면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서 모델링 상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에 스케치 인 태스크, 그 다음에 XY 평면도로 그리기 위해서 XY 평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상태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둘,
셋 그리는데 요거 지금 보면 자동으로 디멘전이 들어가는 요거는 체크를 풀고요. 요거 체크를 풀어서 이걸 기본 설정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프리퍼런스에서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Continuous Auto Dimension, 디멘전을 자동으로 하겠다라는 요 옵션을 체크를 푼 다음에 다음부터는 디멘전이 나오지 않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구속 조건은 지우고 다시 제가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 먼저 constraint의 C를 키보드의 C를 누르고 혹은 이 아이콘을 눌러서 구속 조건을 주는데 이 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라인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원점을 선택해서 미드 포인트 옵션을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 라인 선택하고 원점을 선택해서 미드 포인트. 나머지들은 치수 옵션으로 여기랑 여기 한번 같다라고 줄게요. 여기랑 여기랑은 길이가 이꼴로 같도록 하고 나머지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필렛이 있죠. 필렛이 있고 이 호에 대해서는 이 필렛의 지금 요 원들 홀들에 대해서는 따로 치수 값이 없는데 지금 요걸 잘 보게 되면은 여기 같은 동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동심이어서 지금 요 동심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 동심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렛 R 값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이상 표현을 R로 하고요. 지금 요거는 홀이죠. 동그라미가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 12 지름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원이 없을 때는 R13으로 표시를 하고 호와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원이 표시가 될 때는 파이로 도면에 기입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세요. 보시면 안쪽에 가운데도 파이가 30 왜냐하면은 홀이 전체적으로 원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파이가 30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려보도록 할까요? 먼저 필렛을 그리기 위해서 필렛을 선택을 하고 필렛 값은 13, R13 네 군데 이렇게 모서리 점을 찍어서 13인 걸 확인을 시켜주고요. 다음으로 원들 지금 보이는 요 5개의 원. 보면 4개의 원은 같은 크기로 12파이, 그 다음에 가운데는 30파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필렛에 같은 중심을 갖고 원이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모양은 대충 그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고 먼저 호들에 대해서 4개를 선택하고 이꼴 레디우스로 같은 반지름 값을 갖도록 하고 안쪽에 원들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이꼴 레디우스 그 다음에 원과 호 같은 코너에 있는 원과 호를 선택하여 컨센트릭으로 동심에 대해서 맞춰주도록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들도 완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4개를 다 만든 다음에 얘는 뭐 중심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요. 또 하나 이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같아요. 중심에서 70이고 150이다 라는 식으로 이와 같이 도면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두 개의 값이 일정하게 대칭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구속 조건에서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을 선택해서 같다라는 옵션을 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디멘전. 키보드에 D를 눌러서 디멘전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바깥쪽 외곽 필렛에 대해서 R13, 그 다음에 안쪽은 파이가 12파이. 여기 보면은 R13에 12파이가 되고요. 가운데 홀은 여기 30파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0으로 입력을 하고요. 가운데 작은 숫자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숫자는 70, 그 다음에 외곽에서 외곽 라인을 선택하고 150, 그 다음에 위쪽에 외곽 라인, 아래쪽에 외곽 라인 모두 선택해서 값이 77. 77로 해서 스케치를 지금 보시는 대로 완료를 하였어요. 이 평면도에 대해서 이렇게 완료를 하고 입체 모델링은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맞추도록 하고 키보드에 X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과 여기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같은 높이에 대해서 같이 선택해서 한 번만 익스트루드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브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인퍼 커브에서 Stop at intersection, 그러니까 교차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라인을 나눠서 갈 수 있도록 옵션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싱글 커브도 괜찮고요. 커넥티드 커브도 괜찮고, 싱글 커브 하면 여러 번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커넥티드 커브, 연결되어 있는 커브로 옵션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셀렉트 커브에서 모양을 만들 커브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거 두 개만 선택되어 있는데 라인 선택하고 이쪽 라인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입체가 선택되죠. 커넥티드 커브였기 때문에 여기 교차해서 멈췄다가 이쪽으로 쭉 가서 연결된 커브로 입체 형상 만들 영역을 자동으로 설정했고, 가운데 있는 원도 선택을 해서 아예 구멍까지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때 위치는 바닥에서 10mm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0에서 10mm로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옆에 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어플라이를 눌러서 형상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형상에 대해서도 엣지를, 스케치를 잘 선택해 주세요. 이 모양들을 돌려가면서, 뷰를 돌려가면서 스케치의 위치를 다 잘 선택하고, 이때 이 가운데 영역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운데 여기 3mm 올라온 데에서부터 지금 보면 3mm가 올라온 상태에서 13이죠. 그러니까 두께는 10이긴 한데 스케치 평면에서 3mm 올라와 있어 13mm까지 올리면 제가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 시작을 3mm로 하고 입력값을 13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거와 같이 이렇게 위로 향하게 익스트루드 돌출 형상이 향하게 할 수가 있고, 이때 유나잇을 하는데 왼쪽 거랑 이게 하나랑 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 선택해 놓고 어플라이, 그 다음에 얘랑 지금 여기랑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빠져나오고 결합, 불리한 기능 중에 유나잇을 선택해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합쳐주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엣지 블렌드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R3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반지름은 3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엣지를 여기도 이 안쪽에 엣지를 선택을 해서 도면과 같이 양쪽 끝에 블렌드를 R값 3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에 대한 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어셈블리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